자, 안녕하십니까. 오빠도 엑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엑셀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서 엑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엑셀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엑셀 이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엑셀 초창기까지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엑셀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제공하는 MS 오피스라는 패키지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엑셀은요, 스프레드시트라는 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이 스프레드시트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은 엑셀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가로에 행이 있고요. 세로에 열이 있는데요.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셀에 각각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이런 식의 데이터의 집합체를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엑셀 말고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엑셀의 역사를 보려면은 1979년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79년도에는 엑셀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비지칼크라는 프로그램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세계 최초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2년 뒤인 81년도에 IBM OS에 탑재가 되면서 그 당시 큰 인기를 받게 되고요. 무려 1년 사이인 82년도까지 30만 부가 팔리면서 그 당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때는 82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멀티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그 당시 멀티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은 비지칼크와는 다르게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뽑자면은 비지칼크와는 다른 셀 주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비지칼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엑셀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행을 보시면은 1, 2, 3 숫자로 나열되어 있고요. 열은 A, B, C 영문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당시 출시한 멀티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엑셀과는 다르게 행과 열 모두 숫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셀 주소 방식을 R1 C1 방식이라 하고요. 현재 엑셀의 셀 주소 방식을 A1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소비자들은 인기가 많았던 비지칼크의 셀 주소 방식, 즉 A1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R1 C1 방식으로 출시했던 멀티플랜은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약 1년 뒤인 83년도에는요. 80년대, 90년대의 스프레드시트를 이끌어왔던 로투스 1, 2, 3가 출시하게 됩니다. 이 로투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비지칼크에서 근무하던 개발자 2명이 나와서 만든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최초로 셀 이름과 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기능을 포함한 데다 더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답지 않게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 등 전폭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85년도에는 로투스사가 비지칼크사의 프로그램권을 인수하면서 로투스 덕에 비지칼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대표자의 말과 함께 비지칼크는 생산과 업데이트가 중단되게 됩니다. 무려 2년 사이의 일이죠. 같은 해인 85년도에는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1.0이 출시가 됩니다. 그 당시 엑셀은 매킨토시로만 출시가 되고요. 엑셀은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를 해서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로 셀을 이동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즉 엑셀은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약 2년 뒤인 87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로고를 변경하면서 엑셀 2.0 버전을 출시합니다. 엑셀 2.0 버전은 매킨토시와 더불어서 윈도우즈에도 같이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윈도우즈는 현재와 같이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로투스사 프로그램의 인기를 위협할 만큼 엑셀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약 2년 뒤인 89년도에 로투스사가 프로그램 3 버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그 당시 로투스는 86 어셈블리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C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약 1년 정도 출시가 지연됩니다. 하지만 출시가 된 이후에도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그 당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워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로투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로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메모리를 구매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을 분할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상당수의 많은 소비자가 엑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0년도에는 엑셀 3.0 버전을 출시하게 되고요. 3.0 버전에는 툴바 기능과 더불어서 에드인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당시 로투스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1991년도에 임프루브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이 임프루브라는 프로그램은 로투스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인데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최초로 피벗 테이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임프루브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불구하고 실패의 길을 겪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운영체제의 선택인데요. 그 당시 임프루브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넥스트라는 컴퓨터로만 출시가 돼요. 그 당시 넥스트 컴퓨터는 현재로 비교하자면은 하드드라이브가 없이 CD롬으로 하드드라이브를 대체한 컴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동성이나 휴대성은 좋지만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를 타겟팅으로 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출시했던 임프루브는 당연히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임프루브는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 기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임프루브 또한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그리고 1년 뒤인 92년도에는 엑셀 4.0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4.0 버전에는 저희가 현재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1년 뒤인 93년도에는 현재 엑셀의 진정한 초기 버전을 할 수 있는 엑셀 5.0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이 5.0 버전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배울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가 추가가 됐고요. 이 VBA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지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함수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엑셀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했고요. 로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로투스 심포니라던가 로투스 스마트수트라는 현재 MS 오피스와 비슷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계속 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확보에 실패를 하고 2014년도에 개발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두 가지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 오빠들과 같이 개발하실 텐데 앞으로 어떠한 툴이나 테이블을 만들면서 항상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에 초점을 두고 제작하면 좋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항상 수정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 번 수정을 하시면서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기반을 세운 채로 제작하면 좋다는 게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제가 현재 이 영상이 담기에는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